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권리업자 선정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조직 행위를 하려면 두 개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관. 두 번째는 집행기관인 관리주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택권리업자는 다른 말로 관리주체. 관리주체, 주택권리업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권리업자 선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위탁관리라는 조문인데요. 제1항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중대규모 공동주택이다 그랬죠. 30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 이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위탁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선정해야겠죠. 그 업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다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 아래 나와 있는 이 기준을 세부적으로 법에서 또는 지침에서 마련했다는 겁니다. 제1호 읽어보겠습니다. 전제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 요걸 우리는 전자협찰 방식이다 라고 지칭하고요.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협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협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대표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 전자협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정말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자협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전자협찰 방식에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전자협찰에 반대 비전자협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 방식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테니 그 방법에 따라서 비전자협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라는 거죠. 요거는 수의 계약,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전자협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게 써있는데 그 내용은 영제 5조에 구체적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법제 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협찰 방식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영제 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밑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그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으니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회 2회 읽어보시면 다음 각목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는데 경쟁입찰을 할 때는 입찰의 종류와 방법, 또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등등 여러 가지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입찰 공고를 하십시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 또 계약 조건을 정하고 이러한 등등등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수의계약을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내용 이해됐죠?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랬죠. 그 고시가 여기 나와 있는 선정지침이다 이거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 고시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제1항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경쟁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얘기죠.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니 별표 1을 참조하십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제3항은 이제 수익이니까 건너뛰고 제4항 읽어볼게요.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하기 전에 입찰의 종류와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영제 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입찰의 종류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이런 내용은 앞에서 읽은 이 내용과 동일하죠. 1의 2 과목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 중요 사항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입찰 공고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입찰 공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관리업자든 사업자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내용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하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단서 조항이 다만해서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제 14조 1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을 하고 거기다가 법제조 7조 1항 제1호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은 주택관리업자든 사업자든 공통적으로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는데 우리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이런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찰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먼저 의결로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입주자 등한테 제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그 제안 사항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입찰 공고를 비로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3항 읽어볼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뭐라고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별표 2에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수의계약 대상 별표 2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3항에서 5항으로 쭉 와보실게요. 그러면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등등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영제 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에 있는 4항과 밑에 있는 5항 읽어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많죠. 그죠? 자,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만약에 선정한 경우에는 영제 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하고 법제 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4항의 단서 조항과 5항의 단서 조항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하기 전에도 또 수의계약 하기 전에도 우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반드시 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 관련된 중요사항, 이 중요사항을 입주자 대표에서 먼저 의결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입찰 공고도 내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좀 복잡했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 화면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어려웠다면 마지막 화면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위탁관리라는 관리 방법을 먼저 결정해야겠죠? 관리 방법을 결정하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먼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합시다 하고서 의결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입주자된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관리 방법을 위탁 관리를 합시다 결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 대표 의결은 아니지만 전체 입주자당 10분의 1, 전체 입주자당의 일부, 이게 10분의 1이죠. 서면으로 우리 위탁 관리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그래야 우리 위탁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 밑에 있는 방식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위탁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제안은 다르지만 결국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관리 방법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등이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위탁 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택 관리업자를 관리 주체로 선정해야겠죠? 그 공을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공을 받아서 의결로 또 제안을 해야 돼요. 제안. 그래서 우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뭐라 했습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이랬죠. 그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경쟁입찰 하려면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 방법, 참가자역 제한 등등등 여러 가지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로 먼저 결정해서 그 다음에 입주자 등한테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의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음에 다시 또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면 그때 수의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이제 3회 때부터는 세 번째 입찰 공고할 때는 세 번째 할 때는 이때는 입찰로 갈지 아니면 수의로 계약으로 할지 정할 수 있게 별표 2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수의계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계약 상대자를 어떻게 누구를 선정할지 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등 계약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로 의결로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할 때 대표 의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뭐까지 필요하다고요? 주민들도 동의하는지 여론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가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절차가 순서대로 먼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순서가 지켜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경쟁입찰 하기로 했으면 경쟁입찰 공고를 내겠죠.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 하고 마감하고 개찰하고 낙찰하고 계약하는 이런 과정으로다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동의까지 받았다면 의결도 제안하고 주민동의까지 받았다면 이제 수의계약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입찰 공고 내는 이런 절차는 다 생략되죠. 경쟁입찰이 아니니까 이제는 낙찰로 바로 가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앞에서 해당 법령과 지침을 같이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 강의 내용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 한 3-4번 돌려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맨 마지막에 했던 이 정리 내용 있죠? 요걸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